데이터가 돈이다. 데이터가 돈이죠. 네. 데이터가 내 인생 그 자체죠 또. 그렇죠. 그런 거라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가끔 강의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림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고갱이 그림이고, 그 링컨도 우리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면 잘 판단을 했을 것이다. 생로병사에 대한 어디로건 뭐 현실적인 판단을 위해서건, 그 전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 가지고 의사결정을 못했지만 이제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이거 아세요? 뭐가 드세요? 2005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선물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낼 때는 이게 혹시 시작은 있었네. 관장님 아실 것 같은데. 힌트. 아, 무슨 사우디 쪽 모임 이름입니까? 사고가 났나요? 아니요 이거. 네. 사원. 아 이게요. 바티칸 성당이에요. 어? 바티칸 성당. 아, 제가 두교황 봤거든요. 얼마 전에 영국을 봤는데 2005년에 베네딕토 교황이 즉위하던 때예요. 2005년에. 베네딕토 교황이 근데 교황은 종신직인데 프란체스코 교황한테 양해하잖아요. 2005년 이랬거든요. 다들 진지하게 이렇게 있죠. 광장에, 바티칸 광장에 교황은 발코니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장. 그 다음 장면이 이게 바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즉위한 이때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다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똑같은 밤에 이제 이 세레머니를 하거든요. 불과 8년이 지났는데 광장의 풍경이 이 아이폰 하나가 세상이 안 변하는 것 같지만 8년 만에 아이폰 하나가 이렇게 광장의 풍경을 다 이렇게 불빛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화가 이게 모바일 혁명인데 이런 변화가 이렇게 막 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2007년에 나왔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2013년에 이렇게 변화해요. 광장의 풍경. 이제는 어디 공연을 가든 어디 가든 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이 운전석을 없애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하고 밀접한 미래예요. 바로 눈앞에 와 있는 미래인데 자율주행차. 이거 없을 거잖아요. 이 차가 플랫폼인데 운전할 필요도 없고 이 차에서 이제 뭐 모든 엔터테인먼트나 뭐 문화활동이 가능한 여기서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 이 자동차사는 서비스사고 플랫폼 기업이고 보험사예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가능한 이런 세상이죠. 하여튼 그러나 좋은 세상인 것 같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이런 세상인데 그래서 하여튼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한 2050년까지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사회죠. 데이터. 이건 콘트라예프 러시아 경제학자를 좀 수정해서 이렇게 한 건데 데이터 시대, 저는 데이터 시대에 뭐 대세 생태계를 부르는 사람인데 이제 곧 생명사회가 생명시대가 온다. 2050년부터. 2050년부터거든요. 워낙에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근데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핵심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생명시대의 도래가 이제 빨라질 것 같아요. 근데 생명시대의 핵심도 데이터죠. 우리의 데이터. 우리 건강 관련 데이터, 의료 데이터, 뭐 유전체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생명시대가 가능한 거고 하여튼 데이터 경제. GDP가 기존의 GDP가 아니라 데이터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뭐 모든 분야에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활용되는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이제 대자 생태계라고 얘기하고 생태계, 대자 생태계 뭐 초연결, 초주명, 초실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떡하니 메타버스가 지금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영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메타버스 생태계가 우리 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뭐 이제 이런 실제로 뭐 지금 구현이 되고 있고 다양한 기술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정희는 뭐 AI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막 이제 우리 모바일이 되니까 내 개인의 데이터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AI가 이제 민화가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없으면 AI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간 이 맥킨지 보고서 얼마 전에 나온 거거든요. 정말 이제 핵심 기술이고 핵심
생태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거품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연구 현장에서는 우리 이용국 원장님 계시는 4세대 R&D, 데이터 중심 R&D 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소에서는 또 실패를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럼 성공도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R&D. 그래서 이제 이런 4세대 R&D, 데이터 중심 R&D에서는 컴퓨팅과 데이터의 연계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 먼저 실패를 빠르게 경험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딱딱하지만 우리의 삶의 흔적이더라고요. 데이터의 어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찾아 사람이 남기는 흔적, 자연이 남기는 흔적, 기계고서 흔적을 남기잖아요. 기계고 제조 스마트 팩토리 흔적이다. 다양한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연구 현장에서는 이제 결과물로서의 논문 보고서 특허 뭐 결과 중심의 데이터를 강조하다가 이제는 연구 과정에서 나온 연구 데이터가 이제 중요해서 제가 이거를 이 중요성을 주장을 열심히 해서 이게 이제 공동관리 기적으로 나와서 시범사업은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온도 구축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됐고 마련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실험 데이터, 관측 데이터, 시뮬레이션 데이터, 뭐 참조 데이터, 조사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는 연구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데이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의 데이터가 우리 다 아는 뭐 그냥 썬에서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나오는 뭐 대용량 데이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건 관리는 어렵지만 공유가 어렵잖아요. 관리도 어렵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롱테일 데이터, 개인 데스크탑에 흩어져 있는 롱테일 데이터 이런 것까지 뭐 센서 데이터, 머신 로그 데이터까지 다양한 데이터들이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표지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가 이제 제가 2018년에 기관장이 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조직을 바꾸고 뭐 모든 그 역할을 데이터 중심으로 정립을 했는데 바로 이게 2017년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2017년에 이코노미스트의 표지가 데이터가 바로 오류다.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근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이게 막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5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도 사실은 기존에도 뭐 디지털 뉴딜이다 데이터 때문에 다 했잖아요. 데이터 시대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는데 이 정부에서도 역시 디지털 전략 발표했고 얼마 전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까지 이제 발족이 올해 9월에 돼서 굉장히 여기서 뭐 조찬을 일주일에 2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이런 거예요. 뭐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개인 마이 기업의 마이 데이터까지 연결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어떤 삶을 만들자. 국민이 체감하는 원클릭으로 모든 국민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다음 내가 일부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으면 미리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된 게 뭐 디지털 헬스케어부터 프로테크, 리걸테크,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까지 다 관련이 되는 그런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이 정부에서 여전히 디지털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오늘은 한 가지 슬라이드만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요. 정부가 바뀌건 대통령이 바뀌건 중요한 이슈는 이 데이터가 폭증할수록 이 폭증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데이터의 어떤 신뢰성, 지속 가능성, 안전성이 뭐 사이버 보안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사람을 편리하지만 편향되게 하고 이제 우리 엘 프레이저가 그 필터 버블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폭증할수록 그런 어떤 리스크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윤리를 알려줘야 돼. 학생들한테 특히 잘못 활용하면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플랫폼에 매일되고 어떤 특정 서비스에 매일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코어 분위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뭐 데이터 중심으로 데이터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이제 VR, AR, MR, 메타버스도 중요하고
이런 기술들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지금. 우리 이제 박물관 가건 그 깜짝 놀랐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도 고고시대 고분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잖아요. 또 어디 골프장을 밤에 이런 AR, MR, XR을 구현하는 곳으로 변신하더라고요. 오크리지에 있는 골프장을 가면. 진짜 갑자기 고래가 튀어나오고 막 꽃밭이 막 꽃이 하늘로 날아올리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도 스트레스도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 일들이 가능하게 해주고 있어요. 뭐 그런 이 단위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기술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플랫폼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제는 플랫폼 기존에 낭만적인 플랫폼에서 만나자 했다면 이제 무슨 플랫폼이지? 이제 낭만적인 보관이 아니라 약간 모든 우리의 어떤 디지털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공간이 됐죠. 그래서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스노볼 이펙트, 플라이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이 제가 아마존의 성장을 처음부터 제가 민간 기업에 있을 때부터 아마존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될 거다 제가.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실패를 정말 장려하는 문화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대의원 정신이거든요. 저도 가장 중요하게 초심, 첫날 출근하던 거. 저도 이제 처음 직장 출근하던 때 다시 첫 직장에 돌아왔을 때 기관장 돼가 첫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힘들 때 저를 이제 추스리는 그런 건데 아마존이 대의원 정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30주년을 맞았는데 세상의 모든 물건을 파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되고 아마존뿐만 아니라 메타도 그렇고 구글 넷플릭스 등등 이제 그래서 새로운 성장 혁신 기업 0에서 1을 만드는 제로 투 원이 되는 혁신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 데이터 기업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당근 마켓부터 배달에 막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플랫폼 만드는 과제를 줘보면 저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걸 해내더라고요. 저는 기업이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만들려고 하면 누군가의 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이 MZ세대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플랫폼 기업이 이제 한국에도 정말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이 이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플랫폼들, 이런 생태계 이슈들,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었던 PCT의 연구개발 활동에 관련된 과학기술 활동에 관련된 플랫폼들 여러 플랫폼들이 있었어요. 수십 개. 저희가 여러 기관이 통합을 한 기관이거든요. 각각 자기 플랫폼만 보고 있는 거를 제가 기관장들도 다 통합을 했어요. 기관 최초로. 사이언스 언이라는 브랜드를 언이 붙거든요. 슈퍼컴은 자기 것만 보고 있고 연구망대로 NTR 이거를 사이언스 언은 세상에서 유일한 지속 가능한 이런 뜻을 담아서 이제 사이언스 언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 온, 액세스 온, 슈퍼컴 5기 이름도 누리온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 서비스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서비스들이 여기 연결돼 있고 여러 이 데이터도 이제 아주 여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그런 정보들이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원장 마무리하면 기계학습 데이터까지 기계학습 데이터도 정부에서 디지털 유릴 데이터 때문에 예산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된 보고서, 페이퍼들 기계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했어요. 그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그 처음 한 일이죠. 처음 저희가 그동안 그런 것들이 있죠. 시험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돼 있고요. 슈퍼컴 누리원이 2018년에 개통을 했어요. 그때는 11위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순위가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6호기를 에타를 통과를 했어요. 하여튼 이제 5호기 활용을 할 수 있고 하여튼 이걸 활용하고 싶으면 R&D 혁신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순서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슈퍼컴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분야하고도 연결하게 되는 그런 융합 부분도 있고 NTIS는 우리 총장님 너무 잘하시는 총장님 계실 때 개통이 됐고 이제 많이 하여튼 리딩을 해주셨던 부분이라서 지금 벌써 제가 이 계산과학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좀 많이 하는 플랫폼인데 여기서 소프트웨어나 각 과목별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여기서 이제 가상으로 실증하면 실험하면서 실증하고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걸로 각 분야별 교수님들이 이제 에디슨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로 에디슨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아마 서울대 아마 그 테라젠 아틱스라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로 이어졌는데 강의를 하고 이론이 소프트웨어 실습하고 경진대회도 하고 이걸 통해서 논문이나 보고서도 이제 입상이 되게 되고 이게 필요하면 사업화나 과제가 이제 후속 과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계산과학 플랫폼을 과기부에서 도와주셔가지고 하고 있고 과기부의 혁신상을 저희가 2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잘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아까 그거는 이제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이미 그 일몰 사업이 됐고 2.0은 대학원생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초중고생이 할 수 있는 버전으로 초중고생 버전으로 창의 제대랑 같이 지금 이제 블라그원이라는 초중고생들이 쓸 수 있는 이제 거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걸 좀 하고 싶어서 저희 혼자는 할 수 없고 창의재단이랑 같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이제 초중고생들이 할 수 있는 그 기본 정신을 에디슨이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블라그원이라는 온라인 가상 실험을 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시범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저희 기관이 슈퍼컴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학생들이 오거나 누가 와도 이 슈퍼컴 하면서 뭐가 구현이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었거든요. 그게 추천이 되다가 이제 유지비 보수 비용이 소프트웨어 비싸니까 안 되고 있던 거를 온강영 이사장 계실 때 이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저희 있는 그 온통용 건물을 버추얼 돔으로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받아서 드디어 이게 이제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활용이 되거든요. 학생들이 와서 실제로 저희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이 다 구현한 여러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여기서 이렇게 시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상 실험실. 그 이름을 Virtual Dome Cave라고 있잖아요. 일단은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기존에 이제 올 스타일로 평면적으로 보던 것들을 이제 완전히 그냥 완전히 사면이 다 이제 이 실린더형 건물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되면 물리적인 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융합 연구 사업이 필요하다. 이거를 실제로 여기에 필요한 VR, MR, 그 메타버스 과제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저희 있을 때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드디어 그 융합 연구 과제를 또 받았어요. 1년짜리 과제를. 그래서 그 과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 정말 이 생생하게 이 데이터 기반 연구든 데이터 기반 기업의 어떤 문제들은 구현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실감 경제, 플랫폼 경제의 어떤 결과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플랫폼 마우스로 미래도 예측하고 뭐 여러 가지 이 데이터 분석하는 요리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재료는 음식 재료가 있는 것처럼 뭐 재료는 데이터고 뭐 이제 레시피는 데이터 분석 매뉴얼 뭐 정보 기획도 하고 뭐 통계도 필요하고 뭐 그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지식과 통찰력의 온천은 데이터 분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여튼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도 예측하고 뭐 여러 가지 저희 인프라를 이용해서 뭐 지역의 문제, 뭐 조직의 문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례들이 여러 뭐 지자체간 협력한 거, 기관과 협력한 거, 뭐 기업이랑 협력한 것들이 이제 다 축적돼 있고 하여튼 스토리로 만들어 있으니까 스토리로 그런 스토리를 이제 학생들이 같이 함께 꿰어보는 거죠. 함께 없는 거에서 뭐 있는 거를 잘 연결하면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생들이 데이터 기반 창의적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제대로 이제 데이터를 읽는 능력이라든가 그죠? 어떤 데이터 인프라 활용 능력, 저 키티에 있는 플랫폼, 슈퍼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활용 능력, 또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웬만한 플랫폼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도구가 다 있거든요. 그런 도구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지? 어떻게 신청하면 내가 관련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저희 NTIS 데이터도 웬만하면 다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하면 다 열어줘요.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조별 활동 도와드리고 그룹 활동을 하면서 하여튼 내 문제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고 네트워킹도 하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캠프의 학습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 하여튼 데이터셋 성공된 역량 개발, 진로 탐색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제 얻는 것이 아마 이제 될 것 같고요. 키스 인프라는 물론 다양한 국가 데이터 포털도 있고 상용 포털도 있고 이걸 이용 데이터 분석하는 법, 모델링 시뮬레이션 하는 법, 가상 실험 등 문제 해결 과정을 습득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신규 플랫폼도 기획해보고 있는 플랫폼도 한번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수정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경진대회가 엄청 많아요. 경진대회 참여하고 이런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이 캠프 운영 체계는 오픈 데이터 랩으로 하고 실제로 이제 대전에 가서 슈퍼컴도 좀 방문해보고 아시아 센터도 가보고 뭐 거기 데이터 교육센터를 제가 서울 대전에 다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강연을 좀 듣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초중생 같은 경우는 데이터로 있는 미래 일기 같은 거 작성을 해보고 저희가 이런 경진대 같은 걸 했거든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초등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를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학생들이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지만 제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초중고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있나를 봤더니 중고생들이 많이 하는 슈퍼컴 청소년 캠프가 있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해가지고 2019년이 있는데 이제 올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 캠프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들한테서 이제 제가 상도 주고 유니스트랑 같이 하거든요. 이런 캠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 캠프는 KT랑 같이 해요. 홍릉 사이언스 캠프라고 하거든요. 이런 캠프도 있고 다양한 이건 이제 조금 어려운데 연구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 데이터 뭐 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 NTIS를 좀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NTIS 정보 활용 경진대 NTIS 컨텐츠 공모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해요. 뭐 국회 도서관에서도 하고 뭐 경찰청도 과학 치안 아이디어 공모가 데이터 기반 치안이에요. 사실은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범죄를 일으킬 징후를 CCTV에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팩트를 내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바로 니아랑 여러 기관을 같이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2022년 데이터 분석 활용 공모전을 열더라고요. 이제 지금 10일 며칠 전부터 시작을 했네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데 실제로 참여해서 참여하는 어떤 동기가 생기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네, 또 이런 인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자기만의 북극성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